인정하기 그거야? 나는 그냥 화해 보이네. 고맙습니다. 수학의 정상입니다. 앞에 요거 글 보시면 돼요. 이 매뉴얼 프로그램은 좀 이따가 제가 이거 보다가 여기부터는 요것도 같이 보세요라고 할 때 보시면 돼요. 제 목소리에 주목하시고 영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상모고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했고 이 앞에 말 한마디 더 붙이면 중고등학교 수업 졸업. 네. 오프라인은 목동 수업 한 이틀 나가는 것 빼고는 다 대치동에서 수업이야. 온라인은 대성만입니다. 여기부터 얘기를 좀 시작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선택과목, 공통과목이 있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육과정 전체도 바뀌고, 뭐 바뀌었을 때 수학이 제일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통과목은 수학 원하고 수학과 있고, 선택과목은 미적확통 비합 과목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문과예요. 원래는 문이과가 없어요. 왜냐면 각함을 보면서 확통을 봐도 되고, 확통을 보면서 사탐을 보면서 미적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건 없지만, 문과라고 명명했다면 거의 대부분은 선택 과목을 확통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문과라도 미적 선택은 상관없으니까 설명 같이 하긴 할 텐데 확통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은 점수로 보면 공통 과목이 70점이고 선택 과목은 30점이죠. 난이도는 공부하기는 선택 과목이 좀 까다로울 수 있긴 한데요. 올해 수능만을 가지고 보면 공통이 어려웠어요. 선택이 어려웠어요. 확통만 보고 얘기할게요.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미적은 선택 과목이 되게 좋았어요. 기하는 많이 어려워. 확통도 적당히 어려워. 그래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학습량 자체가 학원 내용이 되게 적어요.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학습량은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공부 양이든 아니면 어찌든 난도든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공통 과목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확률과통계 선택 과목은 특강적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담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못 본다는 것은 확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앞에 수학수를 쭉 풀면서 정신적으로나 지식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뒤에 확통의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유불리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선택 과목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 유불리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선택 과목 때문에 이 선택 과목에 응시하는 사람의 공통 과목 점수로 보정을 받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럼 이 확통 선택자들이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볼게요. 3월 모의고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으로 나눠져서 본 첫 시험이니까 이때 1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급이 50만 명이라고 보면 수험생을 그 중에 몇 프로죠? 4%잖아요. 정확히 4%는 아니에요. 동점자 때문에 한 6% 정도 되는데 뭐 하고 보자고요. 이런 몇 명이에요? 50만 명이 5%. 예? 5만 명이 어떻게 나오죠? 50 곱하기 5인데? 25만 명이면 다 1등급이고요. 2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럼 이 2만 5천 명 중에 확통은 몇 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등급이 확통 1등급, 확통 2등급, 확통 3등급이 있고 미적 1등급, 미적 2등급, 미적 3등급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전체 1등급이 있어요. 그럼 1등급 2만 5천 명 중에 확통 애들도 있고 미적 애들도 있고 기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몇 프로였을까요? 명수는 하지 마요. 1등급 중에 1등급 중에 확통은 3월 모의고사 때 몇 프로였을까요? 6%였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1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확통해서 1등급 나오는 애들. 기하는요? 한 8% 됐습니다. 그럼 미적은요? 14명, 86인가요? 1등급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너 뭐 선택했어? 라고 하면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다 미적이야 라고. 그러니까 얘는 선택을 안 한다고 맞춰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한 65% 정도 됐잖아요. 3월 모의고사 때. 얘네들이 한 7% 정도 됐고 얘네들이 한 8% 됐으니까 비율도 8%니까 여기서 8%는 딱 어울리죠. 근데 얘네들은 65%인데 1등을 맞은 애는 6%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불리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확통 애들이 못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붙은 말이 확충이
구제주의 안전하게 멍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을 못하면 니네들은 너 예전에 문이과 이렇게 장벽 있을 때야 거기서 니네가 1등급 해가지고 서울대 경영 간다고 했지. 이거 다 모아서 따나와 보니까 누구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오면 이과 애들이 이제 침공을 한다. 서울대 경영을 의대가 애들이 서울대 경영을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이었고요. 왜냐하면 이 결국은 수능이라고 해서 입시라고 하는 건 표준점수로 가는 건데 표준점수 1등급의 표준점수의 차이가 확통하고 미적 중에 미적의 예점 한 7점에서 8점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1등을 맞아도 미적분 선택한 애가 8점을 더 플러스 붙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 대학교에서 좀 더 입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학교에서 표점 1점 차이가 얼마나 큰데 8점 차이를 뭘로 맺고요. 그러니까 이제 확통은 끝났다. 이제 안 된다. 미적을 해야 된다. 미적분 해야 된다. 근데 미적을 하려고 해도 할 줄 알아야 하죠. 미적이 유리한 건 당연한 거죠. 왜? 걔네들이 수학을 어떻게 더 많이 했었지. 많이 한 걸 문이과를 다 이 장벽을 탁 열어버리니까 같이 싸우니까 밀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것을 왜 뭐 확통이 불리하다 또는 확통이면 안 된다, 미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불리성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손으로 가니까 확통이 어려워졌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불리는 얘네들의 난도 때문에 그래요. 3학달에는 얘가 엄청 쉬웠고 얘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표점이 좀 높은 거예요. 근데 이번 수능은 얘가 어렵게 되고 얘가 엄청 쉽게 된 거예요. 얘가 엄청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추정치지만 1등급의 확통, 미적 기하가 있는데 기하는 1등급 중에 비율이 6%. 약간 줄었어요. 왜냐하면 인구도 줄었거든, 7%. 그러니까 서울보다 기하는 늘지 않았어요. 수능 응시를 하는 애들이. 근데 확통을 줄었어요, 55%로. 왜냐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안 된다. 이래 한번 다뤄볼까? 어떻게든 미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좀 넘어와줬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좀 늘었죠, 40몇 분. 52가 48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48일 수가 없지. 여기가 62가 38이지. 하여튼 뭐 이렇게. 이상한데 이것도? 맞죠? 94, 맞아요. 이렇게 잡되나요? 이렇게 잡더니 이게 되게 넘어가네요. 네, 수학선생님이 미쳤네. 지금 바꾸면 되죠, 뭐. 몰라. 하여튼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1등급 중에 지금 예상치지만 확통 선택자들이 1등급을 맞은 비율이 6%였는데 몇 프로? 22% 정도. 네, 그럼 이게 28이니까 얘가 얼마냐면 29번이 조금 차이가 70? 알아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뭐를 수반하냐면 표준 점수에서 1등급이 확통보다 미적이 당연히 높지만 아까는 7, 8점이었는데 지금 몇 점? 2점 차이. 2점 미적이 더 왔어. 이거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거에 이 수치의 변화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확통이들이 갑자기 영리해졌냐? 보다는 위기의식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통 친구들이 이따위로 수학하면 진짜 아무데도 못 간다 라는 인식이 퍼졌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었던 전신의 문과 학생들, 지금 문이과가 없지만 옛날 문과 전통에 뛴 애들이 그래도 수학 안 하면 우리 망한다. 아니면 내년에 미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근데 미적하기 싫다. 어떻게 버텨보자 하고 공부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프스가 좀 있는 게 얘가 쫄비로 갔잖아요. 가서 망쳐. 그게 얘네들이 절로 가서 잘하는 게 아니라 확통하는 애들이 미적 가봐야 못하거든요. 가서 미적 점수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비율이 조금 더 조정될 거예요. 아마 이래도 조금이라도 미적이 유리하니까 이제 고2나 고1들이 이제 점점 미적으로 조금씩 갈 것 같고요. 기하는 제가 볼 때 더 줄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하를 선택한 애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로는 정말 도형이 너무 좋고 약간 덕후필라, 약간 경제나 물투 선택한 애들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보다 어떤 친구들이 좀 많냐면 이과인데 솔직히 확통하기는 자존상 미적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과 띡한 그냥 적당한 걸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들은 역시 이런 불합리함이 있어요. 본인이 정말 잘하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어떻게든 유리함을 있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요. 세균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그 이과 애들인데 세밀 선택하는 애들이 있으면 전략적으로 거의 붙들어 놓고 막 그래서 그런 경우 나오듯이. 근데 요번에 그걸 죽여놨잖아요. 기하 문제가 엄청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기하를 선택할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얘 더 줄 거고 한 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좀 맞춰질 것 같긴 합니다. 얘가 한 50, 얘가 한 45 이 정도로 이제 좀 맞춰지고 여기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25, 뭐 70, 여기 한 5, 뭐 이 정도로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지금 고3 이제 예비 고3이 아니라 예비 고2나 예비 고1이라면 저는 가능만 하다면 뭐 이점 하면 좋겠다. 입시에서 단일점을 유리하니까. 근데 그걸 하기에는 우리 애들이 수학을 너무 못한다. 이점 공부할 게 너무 많다. 거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는 밸런스를 좀 갖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그냥 무지성으로 어떻게든 학종 선택과 분리하니까 어떻게 가서 미적에서 비벼보자. 거기서 3등을 맞는 게 더 낫다. 아니요. 거기 3등을 맞을 거면 학종에서 2등을 맞는 게 훨씬 좋죠. 어차피 등급은 다 한꺼번에 비슷하니까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유불리가 있지만 그래서 정말 어머니들이 뭐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가 있어도 뭐 중학생 뭐 이렇게 뭐 고1, 뭐 중2 이렇다면 그들한테 한번 미적을 해봐라. 할 수만 있으면 좋다. 대학교도 쉽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태생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수학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뭐 거기서 막 힘들게 가지 말고 학통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도 지금 이 정도라면 그나마 가능했다. 이거라면 정말 절망적이죠. 보통이 이 정도라면 뭔가 가능하고 사탕 선생님이 앞에서 뭐 멘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정들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 지금 초반에 뭔가 불리하다, 뭔가 다 죽으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고 그걸 안 들리지 않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런 조정은 어느 정도 일어날 테니 유불리를 너무 따지지 말고 대도 안 한 거 하지 말고 학종 선택했다면 열심히 해서 점수 따내라. 그거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다. 가능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충이들이 무조건 멈춘이는 아니었다. 뭔가 하면 그래도 할만한 애들이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좀 이따 이거 설명 끝나고 미적분 가서는 미적분이 중요하더라고. 유리하다고 제가 하긴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지금 고3하고 재수생과 N수생의 이 학습 격차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고3 때라도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3과 재수생들의 이미 공부량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고3이 재수생을 따라잡기에는 학습량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별로 뭐가 있었기 지금 재수생과 N수생의 차이, 재수생과 상수생의 학습량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딱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3수 이상은 고등학교 때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녔고 학원에서 200명 강의실에 꽉 차서 어떻게든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에요. 재수부터 얘네들부터 고3 때 학원 갑자기 못 나가게 됐어요. 비대면을 하니 학원을 안 하니 뭐 뭘 해야 되니 현재 고3 지금 이제 대학 가야 되는 애들 시험 보는 애들 얘네들은 고2 때부터 코로나였습니다. 현 고2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의 자식들 이제 고3이 되는 얘네들은 1학년 때부터 코로나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성적 향상, 대학 입학, 성공 이게 1의 원칙이었다면 얘네들의 1의 원칙은 생존이었어요. 그냥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면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달라요. 1년 1년이 엄청나게 달라요. 얘네가 훨씬 못하고요. 얘네보다 얘네가 훨씬 못해요. 얘네보다 얘네는 난 어떤 고3이 올지 정말 깜짝이야. 애들의 목표도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알지 뭐 유튜브 하도 되지 뭐. 심지어 엄마들 어머니들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골고기 겪은 어머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미 신세대라고.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수하잖아요. 당연히 소수까지 갈 거거든요. 요즘에 정시로서 고3이 현역으로 대학 가기 힘들어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희문고의 60%가 재수거든요. 근데 더 늘어날 거예요. 재수는 무조건 필수로 상수를 하냐만 했는데
현역이 정시로서 대학에 잘 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왜냐면 큰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수는 못 이깁니다. 그럼 이제 수시로 어딘가? 아니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도 그 공부를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 격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요즘은 학부모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식도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얘가 재수까지 하고 삼수까지 하면 한 돈 다 없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 이놈이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에 가수가 없어. 4억을 태워봐야 그냥 대충 이상한 대학 들어가.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낫지. 그 어머니들도 그냥 아예 몰라. 그냥 뭐 됐어. 열심히 그냥 건강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크다 보니까 각각의 학년들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따라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는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하위권, 중하위권이 다 있었어요. 1등부터 8등까지 다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현역으로 수능 봐서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몇 명. 서울대 병원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지금도 수능 보면 다 맞을 수 있는 애들. 이런 애 아주 일부와 공부가 많이 쌓여있는 제3부 애들. 걔네들의 극단권 말고는 전부 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제가 올해까지 수업할 때 학분반을 정규반을 최상위반과 1등급반 나눠서 수업했어요. 제가 10몇 년 동안 그렇게 수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에 처음으로 최상위반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인데 올해는 최상위반, 1등급반 구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별할 최상위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주 잘하는 애들은 학원에 안 와요. 근데 집에 있어도 돼요. 그리고 팀 수업 매면 한 3, 4명씩 팀 짜가지고 무대 갈 애들 5명씩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걔는 절대 학원 안 옵니다. 왜 200명 안에 있어요? 걔는 친구끼리 잘하는 애들 딱 모여가지고 서울대 의대 가거나 어디 가거나 미안한데 학원 선택자들은 그런 애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묶어서 수업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최단위반 1등급반 구별의 의미가 없어요. 최단위반을 모아놔도 걔네들이 1등급반하고 차이가 없어요. 올해 수업할 때 그랬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다르게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수업 똑같아요. 그래서 다 맞고 다 해줘요.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학원들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되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맞춤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도 반성해야 되는데 솔직히 6등급 친구들을 3등급으로 만드는 강사보다 의대 가는 애 한 명을 보유한 강사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애들도 3, 4등급 애들이 결국은 의대 가는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한테 가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될까?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짜는 커리큘럼이 보통 공통과목의 비중을 줄여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으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공통과목이 훨씬 더 중요한데 공통과목 비중을 왜 줄일까요? 공부하기에는 선택과목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선택과목이 원래 쉬워서 선택과목이 아니라 원래 선택과목은 어려운데 지금 제도상 어쩔 수 없이 선택과목을 쉽게 내고 있는 편이고 공통과목은 원래 쉬운데 변별을 갖추기 위해서 억지로 오버슈팅해서 어렵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과목상으로 선택과목이 어려우니까 선택과목, 공통과목보다 선택과목을 더 중시하게 돼요. 두 번째, 개념은 빨리 끝내요. 개념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3월달부터 뭘 해요?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6월이면 벌써 실무 풀어야 돼요. 엔젤 벅벅 푼답니다. 개념학습을 줄이고 빨리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빨리 파이널을 하게 되면 그게 대다수의 학생한테는 맞지 않아요. 이 커리큘럼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극상위권 학습 패턴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극상위권 학생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시로서 고3이 갈 수 있는 아주 극소수 몇 명과 공부량이 한참 쌓여있는 재수생 학생한테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공통과목은 그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있어요. 이 공통과목. 수원수도 지겹도록 했잖아요. 근데 무슨 또 이제 커리큘럼 1년 커리큘럼 할 때 수원수부터 언제 다 해요? 이미 몇 번을 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거나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개념 학습이 필요해요. 개념 한두 번 합니다. 지금. 걔네들은 1월부터 문제풀이 하자, 심지어 3월부터 실무 풀자면 더 좋아. 그러니까 이 패턴은 철저하게 극단위권 학생들한테 맞춤이 돼 있고 대다수 학생들한테는 부적합한 커리큘럼. 그런데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
왜냐면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못해서 당연히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안 된다고요. 이게 잘못됐다고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요? 공통과목 비율을 아까 대답해요. 공통과목 비율을 늘리고 개념학습은 더 오래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해야 될 때 중요한 건 시기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공통과목과 개념학습이 언제 끝나요? 잘하는 애들은 2월 말이면 끝나요. 근데 얘네들을 짧게 하면서 2월 말에 끝내는 거예요. 원래는 잘하는 애들은.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통과목도 늘리고 개념학습도 늘려야죠. 그럼 그 시기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공부하면 늘어지죠. 2월달까지 안 끝나죠. 그러니까 10주 과정이 아니라 20주 과정이 돼야 되니까 더 많이 하려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늦다고요. 왜냐면 남들 문제 풀 때 우리 문제를 못 푸니까요. 그럼 걔는 그대로 뭐 하게 돼요? 재수하게 돼요. 1년을 더 보내야지 그 학생량을 따라잡게 되죠. 그럼 어떡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2월까지는 커리큘럼이 끝나야 됩니다. 그게 극장인권의 커리큘럼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공통과목과 개념학습이 너무 부실해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시기는 끝내야 돼요, 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라고. 그게 유연한 소리라고. 학습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설명의 분위기는 마무리죠. 지금 제가 몇 번의 설명, 오늘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 설명을 쭉 하다 보면 그 전까지 엄청 열심히 써요. 그러다 결국 떨어진 게 학습량을 증가시키자는 순간 어머니들의 고개는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1시간을 공부하고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요책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수학은 그러니까 학습량이 성적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건 수학입니다. 제가 국어 과목을 뭐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국어는요 100점 맞은 애가 80점도 맞고요 80점을 맞은 애가 90점도 맞아요. 하지만 수학은 100점 맞은 애가 80점 맞지 않고요 80점 맞은 애가 절대로 100점 맞죠. 공부를 한 만큼 나온 과목이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학습량이 받쳐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3과 제3의 학습 격차가 별로 없을 때는 고3 때만 빡세게 해도 고3이 제3을 이겼다. 이미 제3과 고3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학습량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그 친구는 한 번 더 봐야 돼요. 제2에 따라가야 돼요.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고3이 가려고 해도 어차피 안 돼요. 그럼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죄송한 소리지만 공부를 많이 한 순서대로 대학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삼수생이 재수생보다 먼저 가고 재수생이 삼수생이 돼서 가고 선영은 재수생이 되고 삼수생이 되고 가고 고2는 고3이 되고 재수생이 되고 가는 게 학습적으로 맞아요.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돈도 더 많이 썼잖아요. 아니 무슨 욕심쟁이들이 있습니까? 공부도 더 안 하고 어떻게 갑자기 재수생들이 이기고 들어갑니까? 고3이? 그러려면 근데 고3이 그러려면 재수하는 사람이 제대로 재수하려면 공부량을 늘리는 것 말고는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자 이제부터는 저희 매뉴얼 커리큘럼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아니 모든 개념 강의는 그래요. 모든 수업은 개념 수업은 그렇습니다. 개념 수업이 있고요, 엔제가 있고요, 모의고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이 언제 끝나야 된다고. 네, 2월 말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의 커리큘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대신 그들보다 뭐 해야 된다고? 많이 해서 채워서 가야 된다고. 3월부터 7월까지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풀이가 엄청 길어 보여도 중간은 뭐가 있다고요? 한 달간 2번씩, 한 달에 2번, 2달간의 내신 휴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로서 현역 부담이 대학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로 가려면 내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신 대비 한 달은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 2주면 됐거든요. 옛날에 내신 대비는 수능 대비를 피해 안 가게 준비했거든요. 요즘에는 수능 대비에 피해가 돼도 됩니다. 내신만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2달은 빼주시면 4달 중에 5달 중에 3, 4, 5, 6, 7 중에 2달 빼면 3달이에요. 과목이 몇 과목이죠? 3과목이잖아요. 3과목에 3달이면 딱 맞습니다. 한 달씩. 길지 않아요. 그리고 파이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을 못 지키면 안 돼요. 대신 이 일정을 지키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다 인정? 네. 근데 이 개념이 실전 개념이잖아요. 즉 교과서에 있는 개념은 안 한다고. 그러면 아예 안 배운 애들은 못 들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수투 수업을 듣는데 자 미분하자. 미분이 뭐예요? 그거 못 듣는다고. 그런 애들은 제 반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수업을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성마님에게 플랜 B라는 강좌가 있어요. 이 강좌는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는, 즉 우리 엄마가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듣는 강좌입니다. 왜냐면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은 잘하는 애들이 오죠. 근데 온라인은 뭐 누가 듣는 줄 몰라요. 9등급이 듣는지 8등급이 듣는지 몰라서 기본 강의 하나 깔아놓거든요. 요거 과목당 한 10강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수원, 수투, 확통까지 하면 30강이죠? 한 강당 1시간이 안 돼요. 그럼 공부 시간으로 몇 시간이냐? 30시간입니다. 30시간. 30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면 5일이면 돼요. 그럼 5일은 언제 확보하시면 돼요? 기말 끝나고. 제 수업 오픈이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럼 애들이 최소한 크리스마스 때 끝나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잖아요, 지금. 그럼 5일 남잖아요. 그거 일단 들으면 돼요. 그 다음 난 소원은 괜찮다라고 하면 2강만 들으면 되니까 20강이면 되죠. 6시간씩 5일 동안 듣고 오시면 돼요. 그럼 제 수업 근데 무리 없습니다. 안 들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난 더 안다라고 하면 바로 실천되는 뜻입니다. 유의할 점. 학생들한테 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말 끝나고 와가지고 야 너 정상 수업 들어야 되는데 너 이거 수원 기억나?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수투는 아예 안 했잖아. 화통은 했는데 중학교 때 있어. 근데 안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야 빨리 플랜 B라는 강좌를 들어. 그럼 애들이 그럴 거야. 엄마 생각해보자. 내가 12월 말에 엄청나게 빡세게 공부할 건데 이제 겨우 기말이 끝난 나한테 한 5, 6일 정도 쉬다가 수업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굳이 하루에 6시간씩 인강을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엄마 너무하지 않냐? 그런 거야. 그런 애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못하면 영원히 시작 못해요. 아, 뭘 자꾸 이렇게 미뤄. 나중에야. 나중에 한다가 10분째예요. 네, 그런 거에 말리지 마시고 정확히 하고 들어오세요. 첫 수업부터 못 알아듣지 마세요. 여기는 잘 안 보일까봐 제 자료집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제 커리큘럼이 아니라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안내를 좀 할게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개념 끝내자고요? 2월까지 개념 끝내자고요? 약속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확통 선택자는 어디 반에 입학하면 되냐면 이 수투 정규반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이 수투 정규반에 입학하시면 수투를 하는데요. 10주간 할 겁니다. 개념을 충분히 할 거예요. 작년만 해도 올해만 해도 수투가 7주였거든요. 3주를 늘렸어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념 학습을 늘려야 된다고요. 그럼 2월에 좀 넘어갈 겁니다.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고 한 달에 4주간을 5주일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대충 학교 갈 때쯤 끝나요. 이렇게 수투하고 나서 3월부터 뭐 하자고요? 바로 문제풀이 하자고요. 그럼 이 정규반에서 3월 달에는 수원 문제풀이 합니다. 자 잠깐만. 그럼 수원 개념 언제 안 하죠?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 7주, 수투 8주 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5월 달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극장의 걸 못 따라잡아요. 예. 밀려요, 그냥. 그래서 소원은 언제 할까요? 특강 8주 특강. 그러니까 정규반 하나에 특강을 걸치시면 됩니다. 그럼 방학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2번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2번 어떻게 들어요? 라고 하면 우리의 첫 과정이 무너지죠. 우리는 개념을 더 많이 한다 했잖아요. 확통은 언제 하냐고? 확통은 8주 특강 들으십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 돼요? 4번. 3번이 됩니다. 근데요? 아니 너무 많이 우리 애 죽이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게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지 말죠. 아니 개념을 충분히 하자며요. 그리고 많이 하자며요. 그래서 많이 하자고요. 그럼 이제는 안 돼요. 또 약간 다 된대요. 최소한은 수원과 수투는 하시고 활동이 정말 안 되길 것 같으면 공통과목으로 전화 끝내시고 얘는 요때 하세요. 요때 비어있지. 그러니까 곳곳에 삽입시켜서 하세요. 중간에 내신 대비 할 때 하든 뭘 할 때 하든 왜? 인강이지. 인강으로 촬영하니까 웬만하면 끝내시고 안 되겠으면 뭐 4월에 하든 5월에 하든 8주 과정을 인강으로 처리하세요.
자, 문제풀이 수원 나가고 수투 나가고 확통은 또 특강 여러 번. 이거 또 이제 안 되면 여기서 곳곳에 껴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강추 드리는 거는 아니 강추가 아니라 그냥 강제하겠습니다. 수투 수원 무조건 하시고 확통을 하시지 말지만 결정하세요. 안 하실 거면 인강으로 들으세요. 아니면 할 건데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인강으로. 난 죽어도 수투밖에 못하겠다라고 하면 집에서 수원 인강으로 들으세요. 근데 나는 수투만 하겠다. 그럼 오지 마세요. 아니 이러면 우리의 모든 과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수원이 없어요. 과정. 알아서 해보시는 거예요. 제 거 안 듣고. 그렇지만 아니고. 절 믿었으면 제 거 들어야죠. 설명은 제거 듣고 그거 따라줘요. 같이 가셔요. 요 패턴으로 나가시면 따라잡아요. 현장 강의 메리트가 있겠죠. 왜 현장 강의를 듣느냐? 빠르게 설명하면 해설 강의를 제가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나눠주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요. 충분한 분량의 숙제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생들 할 만큼 해드릴 거고요. 숙제 안 해오면, 3번 안 해오면 퇴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숙제 안 해오면 엄마들한테 문자해가지고 왜 숙제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큰일 났네 이러는데 요즘에는 어머니한테 전화해도 숙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러면 남 얘기하듯이 당신 딸 숙제 안 했다고. 그러게요. 얘가 미안할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세요.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도 안 할 정도면 어차피 나중에 재수 붙고 뭐라고 합니다. 형 저기 안 올랐니? 뭐 이래.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주면 무조건 성적을 내줄 테니까 대신 제가 하라는 건 하세요. 숙제 안 하면 내쫓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보고 나서 통과 못하면 제시든 30든 제가 볼 테니까 애가 학원에 들어오면 또 시험에 탈락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찾아가는 지경이 뭐냐면 질문을 아무리 하자고 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조교들을 강제로 보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너 틀린 거 봐봐. 너 이거 봐봐. 너 이거 풀 수 있어? 못 풀어? 그럼 들어. 라고 해서 강제로라도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로 학생들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내가 그냥 풀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표는 참고하세요. 시간표는 참고하시는데 당연히 들어야 되는 수투 정규반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건 목적이니까 지킨다고 치고 예성 2개. 그 다음에 수어는 무조건 하셔야 되니까 요거하고 요건데 이건 목적이니까 지킨다 치면 요거. 이게 수원 특강과 수투 정규반이고 확통 들으시려면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들으시고요. 이게 거기 애니플로우에도 있어요. 거기에도 있고 마음대로 시간표를 짜시는데 참고하실 거는 동일한 컨셉의 수업은 완전 똑같습니다. 두각 예성 똑같고요. 대체 목동 똑같으니까 심지어 목동에 살아 듣고 대치에 살아 듣고 두각에 살아 듣고 예성에 살아 듣고 상관없어요.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타임테이블 요거 똑같이 있어요. 요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일 만한 거는 다 재료집에 있고 밑에 영출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 이제 워낙 좀 헷갈려요. 커리큘럼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수투 정규반이라서 수투만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수투만 따로 들어야 돼? 확정은 없는 줄 알았더니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특강으로 있네 라는 것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은 연구실로 전화 오면 자세한 커리큘럼 안내해드릴게요. 정리하면 다시 말하지만 공부를 적게 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역 고3이 정시에서 승부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다 이겨내려면 학습량이 충분히 받침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없다. 학습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기는 1월과 2월이 전부다. 나는 것도 아시잖아요. 3월달부터 내신 대비하고 바꿔주는데 언제 수학을 두세 번 합니까? 제 말씀 듣고 1월, 2월만 수학 학습량을 좀 집중시켜주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수월하게 그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시간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